정리해서 물어볼 테니까 대답만 좀 해주세요. 잠원동 동화에서 잠원동 반포로 다시 노원 한신 아파트로 옮기셨는데 네. 같은 마을에 오래 산 것이 특별히 비판할 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. 저는 만약에 잠원동 동화에서 지금까지 사시더라도 노원 한신에서 사신 것과 부동산 가격에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하나 노원 한신 아파트에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의 재건축 20년 된 아파트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어요. 네. 그런데 옆에 있던 한신 사지구 재건축 시행도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노원 한신 아파트까지 같이 재건축하는 게 맞겠다라고 공유해가지고 갑자기 재건축이 된 거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결국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노원 한신에 들어갔던 건 아니시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. 안동환 검사 탄핵 기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대법원이 인정을 했어요. 근데 헌재가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.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. 다음에 이정석 검사 탄핵은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. 왜냐하면 징계 기록도 없고 수사 기록도 없어요. 징계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창수, 조상원, 최재원 검사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결정한 분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헌재에 보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죠. 마지막으로 고발사주 의혹의 손중성 검사는 헌재가 비인의 인정이 된 위법성은 적지 않다 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.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법조인이 제19 감싸기 아니냐, 너무 온종주의 판단 아니냐, 검찰이 자정 능력을 잃었을 때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. 또한 증거를 주고 안 주고를 검찰이 결정해요.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헌법재판소법에 수사 재판 관련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저는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규정을 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러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다음에 기록을 헌재에서 요구하면 제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이 법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해야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소송법적인 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좀 뭔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?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 공무원들의 파면이 2023년도에 81명이었습니다. 그런데 검사증거법에는 파면 제도가 없습니다. 예컨대 검사가 1억 정도의 사기를 쳤어요. 그런데 검사 증거법에는 파면 제도가 없으니까 파면을 못해요. 그래서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또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서 탄핵할 수가 없대요. 그러면 1억 사기를 쳐도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검사에 대해서 파면 처분할 수가 없어요. 이건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? 같은 취지로 그 자료가 확정 판결 전이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좀 받아서 탄핵 심판 취지에 맞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1억 사기를 쳐도 직무상 비위가 아니니까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합니까? 구체적인 그 내용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단정적인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으로 최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